그런데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은 거죠. 요걸 집어넣은 거죠. 이게 뭐냐면 센서예요.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은 스윙 몬스터라고 하는 특별한 연습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얘가 세계 최초의 물건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어떤 골프 연습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따로 좀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골프 연습 도구는 쓰레기다. 과격하죠.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세상의 모든 연습 도구는 쓸모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떻게 생긴 것이든 간에 각각의 그거 만든 사람이 오죽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윙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하니까 내가 모자란 것이 극복이 되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만들겠죠. 그럼 만들려면 재료비도 들고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제품들을 다 통틀어서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냐면, 뭔가를 연습 도구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지루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하기 싫으면 용도 폐기되는 거죠. 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러면 그 물건은 집안에 놓여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거추장스럽고 쓰지도 않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집에 연습도구 한두 가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 초보자면 이제 뭘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단계겠죠. 근데 연습도구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막 광고 선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만 원 주고 아니면 꽤 비싼 어떤 비용을 내고 그걸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살 때와 같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연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 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운동인데 얘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공을 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샷이라고 얘기하면, 공을 친다는 단계로 넘어가면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 생겨요. 거스르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스윙이 아주 단순한 운동인데 그냥 이렇게 하는 운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딱 하나의 동작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풀스윙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동작을 가지고 공을 쳐서 이제 멀리 보내는 그런 운동인데, 이 단순한 운동이 공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줄넘기보다도 훨씬 쉬운 동작이에요. 도구도 딱 비슷하게 생긴 어떤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이 동작을 하는 건데, 실제로 공을 딱 들어서서 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이 확 일어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동작이 나름대로 몸에 스며야 돼요. 스민다.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궁극적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적 동작 혹은 자동화라고 얘기해요. 이 동작이 본능을 거스르는 정도의 어떤 동작이 되려면, 에너지를 가지려면 자동화되어야 되거든요. 자동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필요 조건, 요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제가 30년 넘게 골프를 치면서 느낀 거는 한 10만 번 정도의 반복. 이 단순한 요 동작이 한 10만 번 정도의 반복을 거쳐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이게 완전한 자동화라면 이건 반자동화 정도 되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골프 스윙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은 3만 번 정도? 3만 번 정도는 반복해 줘야 그래도 어쨌든 좀 비슷하게는 된다. 근데 이게 10만 번 정도 하면 반자동화 정도는 됐다. 그 다음에 완전 100% 자동화는 아니어도 크게 이상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번 정도는 해야 돼요. 30만 번. 요게 제가 오래도록 레슨을 하면서 어떤 경험치로 얻은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 축적돼야 완전한 자동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한 30만 번 정도 하더라도 한 95% 정도의 자동화. 프로들의 경우는 거의 자동화됐다. 98%, 99% 자동화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스윙이라는 동작이 그냥 무의식적인 동작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100만 번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반복의 횟수가. 이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힘으로서 자동화된 어떤 동작이 되는데 100만 번 정도는 해야 거의 99% 가까운 어떤 자동화. 그것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도 슬라이스도 내고 훅도 내고 오비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30만 번 정도 되면 이제 95% 정도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10만 번 정도 했다고 하면 한 80%, 3만 번 정도 하면 약 51%는 넘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51% 정도.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연습 도구를 샀어요. 내가 무엇이든 어떻게 생긴 거든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연습 도구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자. 3만 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3개월? 이 3만 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하루에 100번씩 뭔가를 어떤 연습 도구든 간에 하루에 한 100번씩 휘둘렀다 아니면 뭔가 이용했다 그 도구를. 그러면 한 달이면 3,000번 하는 거잖아요. 3,000번. 그러면 이 3만 번이라는 거는 한 달에 3,000번 한다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개월을 해야 되는 양이죠. 질문. 어떤 연습 도구를 사서 하루에 100번씩 10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혹은 뭐 2달? 이렇게 하다가 요 정도 해가지고는 한 달 내지 2달, 뭐 이걸 하루에 300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00번씩 뭔가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한 달이면 10,000번. 그럼 한 3달 정도 쓰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51% 정도의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효과가 나타났다. 50%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정도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거 효과가 있네. 어떨 때는 효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반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 이거지. 하루에 100번씩 10개월을 하는 사람이나 하루에 300번씩 뭔가를 3달 정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요. 하다가 그냥 버리니까. 그게 5만 원짜리 쓰레기든 10만 원짜리 쓰레기든 20만 원짜리 쓰레기든 하다가 안 하면 그건 용도 폐기된 거고 그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반복, 그러니까 이 어떤 연습 도구든 뭐든 간에 이게 뭔가를 지속하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속하게 하는 힘. 그 반복, 지루한 반복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연습 도구 산 사람 중에 1%? 1% 정도? 1%? 굉장히 의지가 강한, 뭔 하나를 하면 뭐 끝까지 하고야만 하는 의지의 한국인. 뭐 너무나 이 의지가 높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효과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꾸준히 해서 한 적어도 10개월. 제가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번. 3만 번이 10개월이면 이거는 3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약 3년 정도를 꾸준히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다.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연습하는 사람이 그거를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한 10년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3년, 10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게 효과가 없겠어요? 효과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핵심은 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거를 그 연습 도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래서 연습 도구를 누가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연습 도구 하나 추천해 주세요. 살라고 하면 제가 뭐 이런 건 이런 데 좋고 이런 건 이런 데 좋고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그거 사서 지속하겠냐 또 돈을 낭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뭘 만들어도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속하게 하는 힘, 그 지속하게 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인간이 뭔가를 지속한다. 지루하고 모든 일은 지루하고 아니 필요하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고 지루하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다라고 하면 이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은 어떤 행위, 어떤 습관 이런 것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지속하게 되나요? 뭔가를.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지 말래도 막 그 아이들이 게임을 막 부모들의 야단을 맞아가면서 막 그걸 또 저는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들은 잔소리 중에 제일 그 많이 들었던 게 만화책 보지 마라. 근데 만화책 너무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려다가 이만큼을 요새는 다 핸드폰이나 앱으로 보지만 저희 때는 이제 만화책을 이만큼씩 빌려다가 부모 몰래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보고 무협지 엄청 재밌잖아. 재미가 있으면 지속한다니까요. 재미가 있으면 지속해요. 근데 이 재미는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이 재미는 어디서 생겨요? 재미는 경쟁과 보상 속에 있어요. 경쟁과 보상 속에 있어요. 경쟁과 보상 속에서 재미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키워내는 데는 기록이 되어야 돼요. 뭔가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이 뭔가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증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습 도구를 샀는데 막 했는데 이게 나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좋아졌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면 안 하죠. 재미란 어떤 거야? 이걸 좀 했더니 좋아졌네. 남들보다 나아졌네. 그리고 막 열심히 했더니 뭔가가 주어지네 나한테. 그리고 실제로 했더니 실력도 늘었네. 뭔가가 증명되어야 되죠. 그래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근데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연습 도구를 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있나? 뭔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있나? 물론 그래서 이제 소리도 나게 하고 뭐 또 이런저런 딸깍 소리가 나게 하고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게 과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연습 도구 골프 이 방송을 보고 나름대로 골프를 좀 한다는 사람이 연습 도구 안 사본 사람이 있냐 이거죠. 다 집에 뭐 있고 백에 뭐가 꽂혀 있고 작대기도 꽂혀 있고 뭐 또 있고 있잖아요. 그죠? 야구방망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재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의 요소가 있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연습 도구가 없었다는데 저희가 착안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처음에는 저도 정말 연습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왜냐하면 제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의 양이 축적되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떤 테크니컬리 뭔가 스윙을 교정해주고 한다고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뭘 하나 가르쳐줘도 그 가르쳐준 요소가 자기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몇만 번을 반복하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 도구도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연습 도구가 그냥 연습 도구여서는 쓰레기다. 자, 1. 여기 있는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록이 남아야 돼요. 1. 그래서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양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내 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인간이? 체중계에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오늘 조심해서 뭔가 좀 먹는 걸 컨트롤했더니 500g이 빠졌어, 300g이 빠졌어. 오늘 또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또 200g이 빠졌어. 이걸 보아야지 사람이. 아니면 또 내가 며칠 좀 게을리 했더니 몸무게가 이만큼 늘었네 라고 하는 걸 계속, 그게 뭐예요? 기록이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남아야 돼요. 기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쟁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내가 야, 나랑 같이 누구랑 하기로 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더 했네 오늘.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요소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요소잖아요. 아니, 처음에 어떤 친구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걔가 늘 전교 성적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전국 성적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어. 우리 반에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전교 등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 등수가 나오고, 전국 등수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도전하게, 점점점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를 지속하게 한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요소가. 이게 뭐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경쟁이라는 요소가 뭔가를 사람이 지속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하는데 뭐 커피 한 잔 티켓으로 보내준다, 핸드폰으로 쏴준다, 또 뭐 생일이라고 뭔가 누군가가 이모티콘 하나에 사람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보상이 아니어도 내가 뭘 했더니 뭘 얻었네, 땄네. 여러분들 요 요소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게임 속에 이런 요소를 잘 섞어놨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게임이든지 한번 보세요. 포인트가 쌓이고 뭔가 어느 정도 가면 보너스 게임이 있고 뭐 좀 더 가면 뭐가 좀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면 뭐가 주어지고 이게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쟁하고 누가 나보다 레벨이 높네 뭐가 어쩌네 뭐 이거를 잘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게임을 성공시키죠.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애들이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이게 파이팅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싸우는 거 보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걸 해요. 막 얼마나 반복을 했겠어요. 근데 이런 요소가 없다면 걔가 그걸 지속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습도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든 간에 그 연습도구가 이 지속하게 하는 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그것은 쓰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3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그래서 제가 연습도구를 이제 얘 자체는 얘가 이제 스윙몬스터인데 얘 자체는 진작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정말 저희 행복골프 훈련소에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연습에 도움이 되도록 저렴하고 또 얘가 짧잖아요. 실내에서 보통 뭐 연습하다가 등을 깼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저는 집에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어떻게 맨날 와요. 바쁜데.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건가를 고민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건 만든 지가 벌써 뭐 한 7년 됩니다. 7년. 근데 안 해.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저희 제자들한테. 선생님 이거 훈련소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는 야, 이거 집에 가져가서 네가 몇 번이나 하겠니 싶지만 그래도 사겠다 그러니까 팔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똑같아. 이런 요소를 지속하는 힘,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건들 뭐가 다르겠냐. 아무리 연습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하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은 거죠.
이걸 집어넣은 거죠. 이게 뭐냐면 센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센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센서예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하고 페어링이 돼요. 핸드폰하고 페어링이 돼서 내가 이걸 이렇게 휘두르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휘두르면 일단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아요. 양이 쌓여요. 내가 오늘 300개 하기로 했다 그러면 했어 안 했어. 그거를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도 볼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어요. 하기로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도구가 특별하다, 행복골프훈련소가 만든 그 스윙몬스터라고 하는 이 제품이 기능적인 건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 자체가 특별하다고 세계 최초다라고 말씀드리는 뭐냐면 이런 요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얘가 다른 도구에 비해서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지속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지루한 반복을 지속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연습 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고 싶어도 말이죠. 이걸 만들고 싶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에 의한 또 이런 어떤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리고 그게 온 세상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걸 하지만 여기는 지금 얘는 이제 발신 기능만 있고 이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게 발신 기능이 있는데 수신 기능은 핸드폰 속에 있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네라고 하면 아마 저희와 유사한 어떤 제품들이 쫓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최초의 물건이에요. 여러분, 스윙몬스터는 세계 최초의 연습 도구입니다. 이상입니다.